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마태입니다. 젊은 e스포츠인들의 컨퍼런스 2022 성남 커넥트 세미나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성남 커넥트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두 분의 저명한 e스포츠 인사분들이 진행하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김태경 팀장님께서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e스포츠 현황과 구성원 이야기, 그리고 크래프톤의 김우진 팀장님의 e스포츠 산업의 이해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이제 잔뼈가 굵으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지 저도 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젊은 e스포츠 현업인들을 모시고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할게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김태경 팀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김태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리나라 e스포츠 현황과 구성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구마태 실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뭐 e스포츠에서 잔뼈가 굵었다라고 이제 좋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e스포츠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주변의 시선으로 이제 바라본 e스포츠 현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장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장표에 어떤 그 사진은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어떤 주제 발표를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조사들이 같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을 했던 e스포츠 실태 조사를 제가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서 작년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e스포츠 실태 조사에서 나타났던 어떠한 그 e스포츠 업계에 있는 선수들과 또 종사자분들의 현황,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제가 프로게이머 분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프로게이머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두 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인물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임요한 선수. 요새 또 어린 친구들은 임요한 선수를 그냥 방송인이나 뭐 포커 플레이어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999년도에 데뷔한 이래 우리나라 e스포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명한 선수죠. 그래서 임요한 선수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임요한 선수가 없었으면 e스포츠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판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2년도의 현황을 잠깐 보시면 여기 임요한 선수 사진 밑에 제가 어떤 이제 사람 이름들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시에는 이제 아이디어 스페이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이때 구성원들이 임요한 선수와 이제 주훈 매니저, 그리고 홍진호 선수와 뭐 송호창 매니저, 이윤열 선수와 김양주 매니저, 또 조정홍 매니저, 이러한 분들이 같이 연합체 성격으로 있었던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나중에 또 KTF로, 또 위메이드로, 또 화승 오즈로 이렇게 분파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임요한 선수는 주훈 매니저와 함께 동양 오리온스의 스폰 제의를 받아서 팀을 별도로 창단을 하게 되고, 다만 이때 창단은 임요한 선수에 대한 개인 스폰 성격이 좀 짙었었습니다. 그래서 임요한 선수는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던 후배들, 뭐 최현석 선수를 비롯해서 유명한 후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팀 창단을 계속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SKT에서 창단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이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가장 유명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제 개인 스폰의 형태로 결심을 했었다면, 우리나라 e스포츠의 구조가 이후에 계속 뭐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개인 후원 형태로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때의 결심으로 인해서 좀 더 팀적으로 많이 중심축에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죠. 이제 페이커 선수를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페이커 선수가 이제 2013년도에 데뷔를 했고 2012년도부터 사실 고전파라는 아이디로 솔로 랭크에서 매우 유명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프로 데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모 은행에서 급여를 이제 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제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야기로는 그런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는 데뷔하는 것들은 이제 추후에 처우에 있어서 좋지 않다 그런 결심하에 그 은행의 제의는 거절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SKT에서 이제 김정균 감독 지금은 이제 담원에 계시죠. 네, 김정균 감독하에서 데뷔를 하고 그래서 월즈 3회 우승, LCK 10회 우승이라는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 이분의 이제 어떠한 경력 그런 업적보다도 국내 리그를 최고의 리그로 유지시키고 있을 수 있는 원동력 자체는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어떠한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프로 게이머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프로게이머를 지망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이제 e스포츠 업계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분들이 이제 프로게이머들 그리고 또 코칭 스태프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는 우선 프로게이머 코칭 스태프의 수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제가 집계를 했었던 자료인데 당시 1년 전이죠. 1년 전 당시에 총 49개의 게임단이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 활동을 지속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속해 있는 선수들이 총 414명이었고 코칭 스태프가 163명이었습니다. 꽤 많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제 밑에 여러 가지 제가 종목들 게임들이죠. 요 게임들을 이제 e스포츠에서 얘기할 땐 종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LOL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이 가장 많았지만 그다음에 뭐 배틀그라운드, 뭐 오버워치, 뭐 발로란트 뭐 이런 선수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종목 이름에 파란색 배경이 들어간 종목들은 e스포츠 공인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이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은 이제 공인 종목은 아니지만 또 선수들과 팀들이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은 이 e스포츠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또 e스포츠의 가능성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종목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 e스포츠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e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 또 많은 코칭 스태프들이 해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작년에 한번 살펴보니까 해외 진출 선수가 총 164명이나 됐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았던 종목은 이제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가 있고요. 또 리그 오브 레전드도 중국, 미국 포함해서 67명 정도.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선수들도 17명.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는 팀이 이제 외국계여서 요게 이제 집계가 된 선수들이 있고 실제로 활동들은 이제 GSL 우리나라 리그에서 활동하시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표에서 하나 특징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17세 이상 선수들인데 17세 미만도 한 명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해외에 나가서 이런 프로게이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주고 또 계속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해외 진출 스태프들도 75명이나 있는데 뭐 리그 오브 레전드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오버워치가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이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야가 e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게이머 연령 분포입니다.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조사가 된 자료이고 여기 나오는 비율들은 각각 2019년, 20년, 21년도에 응답했던 선수들 약 한 100명에서 150명의 선수들이 꾸준하게 이 e스포츠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셨었는데 그 선수들의 연령을 이제 분석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17세, 19세, 20세, 21세, 22세, 24세가 이제 주로 메인 연령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20살, 21살 이제 막 대학교 입학하고 했거나 1학년이거나 이러한 나이대의 선수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17세부터 19세 고등학생 나이의 선수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2021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5%나 이런 선수들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반면에 2021년도에는 22세부터 24세 선수들의 비중이 한 3.8% 줄어들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점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우리가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낮은 저연령대에서 데뷔를 해서 어떤 이제 세상에 모진 풍파와 그런 이제 풍랑들을 너무 어린 나이에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른들의 시선을 볼 때 항상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e스포츠 실태 조사나 이런 통계 조사에서 가장 좀 눈여겨 보고 있는 데이터가 이 경력 분포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년 차부터 12년 차까지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1년 차는 11%, 전체 선수 중에 11%가 1년 차, 또 가장 많은 것이 2년 차 22%, 그다음에 3년 차 20.9% 이렇게 가다가 점점 꺾여 나가죠. 그래서 5년 차가 9.9%, 6년이 되면 6.6%, 7년부터는 거의 2%,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5년 이하의 선수들이 전체의 81.3%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업계에서 프로게이머 활동을 5년 이상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령도 낮고 연차도 낮은 선수들의 어떠한 이제 권익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전에 이슈로 많이 떠올라 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준비를 할 때 마침 이제 최근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즈가 결승전이 끝났는데 월즈에 진출한 우리나라 4개 팀 선수들의 경력 분포를 이 표에다 맞춰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1년 차는 이제 제우스 선수 하나밖에 없었고 2년 차도 마찬가지로 오너 선수밖에 없었고 3, 4, 5년 차에 많은 선수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성기는 이제 3, 4, 5년 차에 좀 맞이하고 있으신 걸로 좀 보여지고 올해 나타났던 특징은 이제 뭐 페이커 데프트 선수를 비롯해서 뭐 피넛, 리엔즈 룰러 선수 같이 조금 연차가 오래된 선수들도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수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이 업계의 흐름을 조금 바꿔나가는 그러한 변화의 물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게 조사 결과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육성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프로게이머를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선수들을 저희가 육성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팀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저희 프로게이머로 보통 보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하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챌린저스, 그다음에 아카데미 시리즈에 있는 선수들은 저희가 편의상 육성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 프로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혹은 맺었어도 1군 데뷔를 못했다면 육성군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연령 분포를 보니까 14세부터 육성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보통 이제 18세에서 19세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팀에 소속돼서 팀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이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10시간씩 매일 연습을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이 어리고 젊은 재능들이 이 판에 계속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또 e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육성군은 오래 머무르면 사실은 가능성이 좀 없다, 데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1년 정도 육성군 생활하고 1군으로 데뷔를 하거나 혹은 2년 차까지 하고 데뷔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육성군에서 머무르는 선수들은 거의 없었고요. 1, 2년 도전했을 때 내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e스포츠 실태 조사를 좀 하고 계속 이런 것들 데이터를 발표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펍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고사양 컴퓨터를 이제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3살이고 14살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1, 2년 내에 정말 그 실력을 증명을 해서 데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리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칭 스태프에 대한 것들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코칭 스태프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인식하에서는 프로게이머를 은퇴를 하고 코칭 스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좀 많아서 그러면 이제 프로게이머를 낮은 어린 나이에 은퇴를 하더라도 그냥 25세, 26세가 될 테니까 26세 이상 또 31세 이상 이쪽의 비율이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제 25세 이하의 비율도 26%에서 뭐 2020년도에 29.3%까지 올라갔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일단 코칭 스태프부터 도전하는 케이스도 꽤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모 게임단에 이런 인터뷰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코칭 스태프 이제 구인과 관련돼서 상당히 게임단에서 어려워하시면서 본인이 게임을 좋아하고 또 게임을 분석을 잘하고 내가 설명을 잘할 수 있어서 코칭 스텝으로 지원을 해서 코치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찾아오시는 이제 인력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경우에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본인이 거기서 정말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코칭 스텝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선수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코칭 스태프에서 오래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 코칭 스태프에 도전했다가 금방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현실의 벽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칭 스태프도 게이머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도전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전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코칭 스태프도 이제 경력을 좀 찾아봤는데 경력을 찾아보니까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인 경우가 78.9%, 거의 80%에 육박하고요.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사실 조사를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코칭 스태프들의 어떠한 일과는 거의 프로게이머들의 일과와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방송이나 뭐 신문 기사들이나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보통 12시에 기상을 해서 1시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고 그 연습이 이제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프로게이머들의 그런 연습 과정을 코칭 스태프가 같이 케어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사이클을 오랫동안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봤을 때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칭 스태프를 하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가정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력의 단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데이터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게임단에 직접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프로게이머와 코칭 스태프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도 연구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던 e스포츠 산업 생태계 구조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시완 씨가 찍은 광고, 아프리카 TV하고 같이 찍은 광고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화려한 e스포츠의 세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화려한 e스포츠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 노력하는 어떠한 이제 주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축은 이제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은 이제 저희가 존목사라고 부르는 지칭하는 게임사들, 라이엇 게임즈, 뭐 펍지, 블리자드, 엑슨 이러한
종목사들이 메인이 돼서 대회를 자체 제작하거나 위탁 제작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게임단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e스포츠가 잘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어떤 한국 e스포츠 협회, 그다음에 한국 콘텐츠진흥원,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있고, 여기서 상설 경기장들과 함께해서 아마추어 선수들도 육성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분야에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그림 안에 있는 어떠한 뭐 회사나 기관들의 취업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색깔을 따로 칠했는데, 종목사나 프로덕션이나 뭐 게임단, 뭐 그 외에 사설 아카데미나 에이전시, 이러한 쪽이 좀 활발하게 인력을 육성을 하고 많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주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떠한 사람들이 진짜 이 게임단과 종목사와 또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게임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인력의 수가 총 730명이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여성 인력들은 많이 적은 편인데, 이 중에서 코칭 스태프하고 선수가 차지하는 수가 약 한 500명 정도 되니까, 500명을 제외하고 한 230명, 40명 정도가 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 지원하는 그런 사이드에 있는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분류로 나누면 선수 지원, 그다음에 운영 사무,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이렇게 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어떤 이제 인력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종목사, 저희 게임사들을 저희가 종목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사 같은 경우는 결국엔 e스포츠 대회를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운영, 이제 대회를 기획하고 실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종목사회 같은 경우는 법인 운영과 관련된 직무들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종목사에서 직접 e스포츠 대회를 제작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과 관련된 인력들도 같이 종목사에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방송 제작 업체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대회 제작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시는 업체들은 저희가 오거나이저라는 표현도 쓰곤 하는데, 그러한 이제 방송 제작 업계는 또 마찬가지로 법인 운영 파트, 그다음에 방송 기획 제작, 그다음에 방송 기술 파트, 그다음에 출연 파트, 이런 것 이렇게 직무들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계 데이터로만 보면 사실 어떠한 일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제가 직무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게임단 쪽에서 보면 이제 코칭 스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감독 코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분석가의 역할도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 커뮤니티에서 그 게임 분석했던 통계 데이터를 게시물로 올리시다가 이제 게임단에 취직을 하시는 그런 분석가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또 최근에는 또 많은 게임단에서 통계 분석과 관련된 직무를 구인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이제 분석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게임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답이 확립되어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주체적인 그런 연구 역량을 가지고 또 통계 분석 역량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선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 육성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선수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매니저, 역량사, 트레이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파트일 수도 있지만, 뭐 한화 같이 뭐 역량사분들을 주제로 하는 영상을 찍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또 다뤄지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포함을 시켜봤었고요. 그다음에 운영 사무는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 인사, 법무, 회계, 마케팅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e스포츠에 특화되어 있는 직무라기보다는 일반 회사 사무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역량, 뭐 인사나 법무와 관련된 또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지식들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일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많이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게임단들이 전속 스트리머들, 뭐 각 게임단들의 어떤 은퇴 선수들을 전속 스트리머로 다시
계약을 맺는다던가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강화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리머 매니저라는 직무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속 스트리머들의 방송 스케줄, 방송 콘텐츠를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스트리머 매니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편집, 제작 뭐 하시는 영상 제작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게임 내에서 많이 구인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목사 같은 경우에 e스포츠 운영 파트는 게임단 운영 사무 파트하고 유사하게 뭐 사업 전략, 기획, 마케팅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같이 나타나고, 또 프로모션, 대회 운영, 커뮤니티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실태 조사 같은 것들 하게 되면 이런 분들하고 많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e스포츠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많이 필요하지만 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또 회계, 재무, 법무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방송 제작과 관련된 파트는 이제 기획, 제작 부분에서 PD, 그다음에 작가, 그다음에 기술 파트에서는 뭐 카메라, 음향, 조명, CG, 게임 연출, 현장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게임 연출 부분이 e스포츠에서는 조금 특화되어 있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직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PD부터 뭐 CG까지는 e스포츠에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방송 업계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일반적인 직무 스킬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우연히 예전에 이제 VSPN에서 PD를 하셨던 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었는데, 그 VSPN PD를 하셨던 분도 기존에 이제 광고 제작 업계에 있다가 이직을 하셔서 한 4, 5년 활동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련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 그런 직종에서 요구했던 그런 역량들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e스포츠에 특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게임 연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연 부분에서는 아나운서나 해설, 또 패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인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이제 직무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혼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타이틀을 좀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e스포츠 업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인력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타이틀을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력 있는 신입이란 말 사실 상당히 불공평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업계에서 좀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해보고 연구를 해봤을 때 최소한 본인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프로게이머나 코칭 스태프도 그렇지만 뭐 종목사나 방송 영상 제작 파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어떤 이제 기존의 본인의 직무 역량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하시고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방송 영상 제작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저희가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시는지 저희가 그 인터뷰 과정에서 여쭤봤을 때는 관련 경험이 있는 케이스들을 상당히 우대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이나 뭐 아마추어 동아리 차원에서라도 어떤 자체 제작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조금 더 취업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에 들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기획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외에도 경기 운영 능력을 보유한 어떤 인력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든지 옵저버라든지 뭐 통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심판 같은 경우 또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심판 양성 과정들을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많은 경험들을 해본 다음에 점점 또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바로 찾아서 일단 실행을 하고 작은 것부터 차분히 도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향후 이제 이 업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e스포츠가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또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취업의 기회, 또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고 또 젊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e스포츠판에 들어와서 또 이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